유럽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 한 대가 이렇게까지 큰 반향을 불러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체의 꼬리에는 한국의 태극 문양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세계 최강 공군들이 모인 나토의 한복판에서 한국산 전투기가 유럽의 작전 공백을 메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작전 보고서가 공개되는 순간 유럽 군사 관계자들은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전투기 시장은 미국과 유럽이 독점하는 최상위 무대였고 한국은 공급망의 변두리에 불과하다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만든 FA-52 유럽의 노후 플랫폼을 대체하고 실제 나토 작전에서 가장 높은 임무 수행률을 기록하며 유럽 공군 전력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수출 성공이 아니라 한국 항공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 검증받았다는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폴란드 공군 제23전술기지의 작전 통계가 공개된 직후 유럽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이 전투기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한 이유는 이 기체가 보여준 숫자가 기존 전투기 운용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공군이 자국 작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FA-50의 임무 완료율은 무려 87%. 이는 유럽 국가들이 실제로 운용하는 나토 기준 평균보다 10%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유럽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수치를 설명하기 위해 별도의 정비 생산성을 분석하는 태스크포스까지 꾸려졌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을 준 건 결함 발생 이후 평균 정비 소요 시간이 2.4인시에 불과했다는 점인데요. 즉, 한 명의 정비 인원이 2.4시간이라면 정비가 완료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F-16 계열 최신 기체의 평균 정비 소요 시간이 4에서 6인시까지 올라가는 현실에서 폴란드가 체감한 기술적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폴란드 공군이 2023년까지 운용하던 미그-29가 고질적 노후화 문제로 작전 가능률이 5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카이에 FA-50이 들어오자 제23 기지의 작전 스케줄이 체계적으로 복구되기 시작했다는 내용은 폴란드 현지 기사에서도 다뤄졌습니다. 폴란드군 고위 관계자가 FA-50을 공군의 새로운 주력 전투기로 공식 지칭한 것도 이러한 상황 변화가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유럽 언론은 지금까지 한국산 전투기를 경량 공격기 정도로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작전 수행 데이터가 쌓이자 기존 프레임이 무너지고 한국의 경전투기가 아닌 유럽 공군 운용 체계를 튼튼히 지탱하는 기체로 인식이 급격히 바뀌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언론들은 FA-50PL 버전이 제공할 네트워크 능력, 에이사 레이더 기반 표적 탐지량, 그리고 탑재량이 4,500kg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그-29보다 뛰어난 실전 운용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FA-52 레이더상에서 최대 15개의 지상 표적과 64개의 공중 표적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덕분에 폴란드가 나토 병합 훈련에서 맡게 되는 중간급 전술 플랫폼 역할을 안정적으로 소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외신들에서 놀라워하는 대목입니다. 분명 FA-50은 경전투기인데 성능으로만 보면 중간급 전투기와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에서 이 역할은 F-16 또는 그와 유사한 서방 기체가 담당해왔지만 정작 정비창 용량 부족과 고비용 구조 때문에 실제 가동률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플랫폼이 이 공백을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이 유럽 전문가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준 겁니다. 여기서 시청자들이 가장 흥미를 느끼는 지점은 왜 한국 전투기가 유럽의 기존 체계보다 가동률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는가 하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지난 20년간 축적한 항공전자 국산화율 향상, 모듈 단위 정비 구조, T-50 계열에서 검증된 조종 훈련 인프라, 그리고 정비 병력의 작업 동선을 최소화하는 설계 기법 같은 방산업계 내부에서만 공유되던 기술적 비밀 덕분입니다. 특히 FA-50 프로그램 초창기부터 검토되어 현장 교체형 전자 모듈은 정비 시간을 줄이기 위해 군산, 연이 공동으로 설계한 한국형 유지보수 체계의 핵심 요소인데, 이는 서방의 기존 전투기 제조사가 채택한 구조보다 실제 인건비 절감과 가동률
가동률 상승에 훨씬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 군사 분석가들이 한국의 FA-50을 경전투기의 틀에 가둬서 볼 수 없는 플랫폼이라고 재평가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동남아, 남미, 중동에 230여 대가 수출돼 축적된 운영 데이터를 폴란드가 실제 나토 체계 안에서 재검증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번 사례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유럽조차 풀지 못한 전투기 가동률 문제를 한국의 기술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큽니다. 특히 폴란드의 대규모군 현대화 계획에서 중요한 공백이었던 미그-29 공백을 한국산 기체가 메웠다는 사실은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얼마나 더 확장될 수 있는지 가늠하게 하는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제23 전술기지가 FA-50의 가치를 실감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이 오랜 기간 쌓아온 기술적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이 기체가 87% 임무 완료율이라는 수치를 기록한 이유는 단순한 정비 효율 때문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투기 운영의 병목을 제거하는 방식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군이 가장 놀랐던 부분은 FA-50의 결함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폴란드 언론에 공개된 정비 데이터에 따르면 기체 상태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정비 병력이 바로 전자장비 모듈을 분리해 신품 또는 예비 모듈로 교체하는 구조가 정착돼 있었습니다. 기존 나토 기체가 정비동에서 회로 단위 점검을 거치며 운영 중단 시간이 늘어나는 반면 FA-50은 교체 후 세부 분석 방식이어서 정비 효율이 극대화된 것입니다. 이 방식은 T-50 계열 훈련기를 세계 40개국에 공급하기 위한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된 기술인데 한국 방산업체 내부에서는 오래전부터 공유되던 비공개 개발 자료 내용입니다. 폴란드군이 현장에서 가장 강하게 체감한 어려움은 기존 미그-29의 부품 수급 문제였습니다. 나토 표준으로 가진 장점보다 소련 시절 설계된 전자장비의 노후화가 더 큰 문제였고 실제 가동률은 절반 수준까지 떨어져 공군의 작전 일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이 공백을 FA-50이 메우면서 제23기지의 작전 사이클이 안정됐다는 분석이 현지 매체에서 확인됐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FA-50 PL 버전에 적용될 통신 레이더 자립도가 폴란드가 기존에 보유한 서방 무기 체계보다 빠르게 통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에이사 레이더 국산화율이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어 해외 기체가 통합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과 달리 즉각적 작전 배치가 가능했습니다. 폴란드가 2022년에 계약한 48대 전량이 계획된 일정 안에서 인도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통합 프로세스의 안정성 덕분입니다. FA-50은 경전투기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전장 분석 능력이 미들급 전투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폴란드가 보유한 F-16C 블록 52와 비교해도 실전 임무 범위가 충분히 경쟁력 있는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FA-50의 엔진과 항정 계통은 미국산 검증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되 한국형 통합 구조를 적용해 비용 대비 성능이 극단적으로 높게 맞춰져 있어 폴란드 국방부가 유지비 절감 효과가 가장 큰 전투기라고 평가한 이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럽군 분석가들이 가장 민감하게 본 부분은 전투기 교체 주기, 정비 인력 확보 난이도, 예비품 가격 같은 실제 운영 비용 항목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지금도 F-35나 유로파이터 같은 대형 플랫폼의 정비 부담으로 가동률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 도입된 FA-50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럽 공군 운용 구조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최근 국방예산 보고서에서 FA-50을 기반으로 중간급 전투기 전력 복원 계획을 공개한 것도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입니다. 유럽 전문가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목은 FA-50이 단순히 임무 수행률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이 기체를 중심으로 폴란드의 전체 항공 전력이 재편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폴란드군 내부에서는 FA-50 운용 이후 전술 훈련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내용이 비공식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FA-50은 기체의 반응 속도와 항전 장비의 안정성이 높아 기종 전환 훈련 기간이 줄어들었고 이 덕분에 폴란드 조종사들의 연간실 비행 시간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기존 미그-29 운용 시대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를 의미하며 폴란드 공군의 조종 자원 관리 방식 자체가 한국산 전투기에 맞춰 재설계되는 흐름이 감지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폴란드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한국 전투기가 유럽 군사 지형을 뒤흔드는 장면입니다. 유럽 각국 관계자들이 FA-50을 직접 보려고 폴란드 기지에 찾아가는 모습은 F-16 전성기 이후 30년 동안 거의 없던 일입니다. 이 흐름의 중심에 한국산 전투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
한국 항공산업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FA-50이 보여준 가동률 87%는 단순히 높은 수치를 넘어 나토 동부 전선의 공중 대응력을 떠받치는 실질적 전력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추진하는 현대화 2030에서 FA-50이 독립전술 플랫폼으로 편성된 것은 한국 전투기가 나토 전략 구조에 공식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이 전투기가 수출되면 해당 국가는 최소 20년 이상 한국과 정비, 훈련, 부품 체계를 공유하게 됩니다. 즉, 한국이 유럽 군사 생태계의 일부가 되는 구조적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FA-50은 경전투기라는 이름을 넘어 유럽 전투기 시장의 질서를 새로 쓰는 촉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곧 KF-21과 한국 항공산업 전체의 확장으로 이어질 출발점입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 새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폴란드의 변화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10월 2일 FA-50PL 현존 최강의 경전투기 된다 영상입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카이에 FA-50PL에 유럽 MBDA가 개발한 아스람과 브림스톤 미사일이 통합된다는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이는 폴란드 공군의 차세대 전력 운용 구상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대목인데요. 단순히 무장을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FA-50PL을 현존 최강 경전투기로 만들겠다는 목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큽니다. MBDA 부사장 아드리안 몽크스가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단어가 바로 자주적 방위 역량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운영하는 힘이 아니라 그 무기를 직접 관리하고 기술을 이어받아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외신이 이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는 건 FA-50PL의 무장 확장이 단순한 전력 증강이 아니라 산업적 독립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스람은 기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을 정도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보통 단거리 미사일 AIM-9LM형은 사거리가 7km 안팎이었지만 최신 아스람은 조건에 따라 무려 50km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가 약 30km라는 점을 생각하면 경전투기가 쏘아 올린 미사일이 웬만한 중거리 미사일급의 성능을 내는 셈입니다. 유럽에서도 AIM-9X의 35km인 것과 독일 아이리스-T가 25km인 것보다 월등히 긴 사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하 3을 넘는 고속 비행, 발사 후 라공 기능을 통한 사격 유연성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준중거리급 무장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FA-50PL은 경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F-16이나 라팔 같은 중형 전투기와 공중전에서 맞붙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됩니다. 브림스톤 역시 주목할 가치가 큽니다. 기존의 FA-50이 탑재했던 AGM-65 매버릭이나 제이담은 정지 목표물 타격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림스톤은 최대 60km 이상 떨어진 이동 표적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즉, 기갑부대나 차량 행렬 같은 고가치 목표물을 원거리에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폴란드가 이 무기를 도입하는 건 전적으로 러시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 순항미사일 기동부대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미 세계는 목격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정지 목표 전용 무장만 갖춘 전투기는 전장 유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브림스톤이 들어간 FA-50PL은 단순한 전폭기 역할을 넘어 일종의 저비용 고효율 변술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경제성 측면에서도 현명합니다. F-35나 유로파이터 같은 최전선 기체를 매번 투입하면 유지 정비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반면 FA-50은 기체 단가가 약 400억 원 내외로 F-35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운용 비용 또한 시간당 4,000달러 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F-16의 절반, F-35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여기에 아스람과 브림스톤이라는 첨단 무장이 통합된다면 유지비는 낮추면서도 전장 임무는 대폭 늘릴 수 있는 가성비 전력이 되는 셈입니다. 한마디로 전투기와 전폭기 역할을 동시에 해내는 다재다능한 전력으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FA-50PL이 단순히 무기를 외부에서 들여다 얻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폴란드와 MBDA는 이미 나레프라는 방공 프로그램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기술 협력을 진행 중입니다. 영국제 CAMM 미사일을 기반으로 한 방공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추진체, 탄두, 탐색기, 유도, 알고리즘까지 심층적으로 협업하고 있는데 이 협력 경험이 그대로 FA-50 무장 통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아스람과 브림스톤 역시 단순 구매가 아니라 기술 협력과 생산 참여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자국 방산업체 PGG가 노하우를 흡수하고 향후 자체 생산 개량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외신이 이 사안을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범용성입니다. 브림스톤은 이미 영국 공군의 유로파이터와 MQ-9B 무인기에도 통합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FA-50에서 MQ-9B 그리고 유럽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무장 표준화를 통해 공동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나토와의 연합작전에서 상호 호환성이 강화되니 폴란드가 얻는 전략적 이익은 단순 전력 강화 이상입니다. 그만큼 FA-50PL은 경전투기 이상의 무기체계로 격상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국 방산의 위상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산 전투기는 훈련기 개조형이라는 이유로 해외에서 무시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AIM-120 암남 같은 중거리 미사일 통합조차 지연되며 제약을 겪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럽의 최첨단 미사일이 먼저 한국 전투기에 통합되는 상황입니다. 한때는 무기 하나 통합하려면 미국 눈치를 보던 나라가 이제는 유럽 방산 강자와 대등하게 협상하며 기술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계약이 아니라 한국 방산이 을에서 갑으로 올라섰다는 증거입니다. 외신들이 주목하는 지점은 FA-50PL의 무장 통합이 단순히 무기 탑재 능력을 확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체 센서 레이더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전술 개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아스람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50km에 육박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거리를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70에서 80km의 추적 능력을 가진 레이더가 필요합니다. 폴란드형 FA-50에는 알텍스 팬텀 스트라이크 A4 레이더가 탑재될 예정인데 실질 추적거리가 바로 이 수준에 근접합니다. 이는 기존 FA-50 블록 10이 탑재했던 기계식 레이더보다 3배 이상 향상된 성능으로 중거리급 교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토대입니다. 국내 개발 중인 한국형 A4 역시 이 수준에 맞춰 개발되고 있어 향후 국산 전자장비와 유럽산 미사일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데이터 링크가 결합되면 이야기는 더 달라집니다. 현재 아스람은 발사 후 중간 유도 업데이트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는데 향후 개량형에서는 링크 16 등 전술 데이터망을 통해 경로 갱신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 전투기가 회피 기동을 시도하더라도 FA-50은 지속적으로 유도 정보를 제공하며 교전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영국이 차세대 아스람 블록 개량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국 FA-50PL은 단순히 저가 전투기가 아니라 최신 전술 데이터망에 참여해 다국적 작전의 핵심으로 편입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브림스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영국은 이 미사일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장에서 사용하며 도심 전투에 최적화된 정밀무장이라는 평가를 끌어냈습니다. 작은 탄두에도 불구하고 이중 유도 체계를 통해 차량 단위 표적을 정확히 제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전력 투사가 가능했습니다. 이런 특성은 폴란드가 직면한 안보 환경과도 직결됩니다. 국경 맞은편에 러시아 기갑부대와 드론 위협이 산재한 상황에서 저비용 고정밀 타격 수단을 FA-50 같은 기체에 얻는 건 매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다른 나라 경전투기들과 비교했을 때도 FA-50PL은 확실한 강점이 드러납니다. 일본의 F2는 F-16을 기반으로 했지만 기체가 지나치게 커지고 단가도 1억 달러에 육박해 경전투기라 부르기 어려운 기체가 됐습니다. 인도의 테자스는 국산화율은 높지만 레이더 엔진 등 핵심 부품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어 아직도 양산과 운용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그리펜은 성능 면에서 FA-50보다 우수한 점도 있지만 가격이 F-16급에 달해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는 나라들이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FA-50PL은 기체 가격 400억 원 선, 운영비는 F-16 절반 수준, 거기에 아스람과 브림스톤으로 무장 범용성까지 확보한다는 점에서 유일무이한 위치
위치를 차지합니다. 폴란드가 FA-50을 선택한 배경에도 이런 현실이 반영돼 있습니다. 결국 FA-50 PL은 경전투기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전술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중전에서는 사실상 준중거리 교전 능력, 지상전에서는 원거리 이동표적 타격 능력, 그리고 동맹군과의 무장 표준화를 통한 상호 운용성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현존 최강 경전투기라는 타이틀이 과장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습니다.